네, 법정 스님이 사랑한 책들을 소개합니다. 월든, 헨리 데이빗 소로우의 책입니다. 이 책은 개인적으로 법정 스님이 사랑한 책들 50권의 목록이 있는데요. 이 목록을 제가 다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해준 책입니다. 법정 스님의 그 수필에서 먼저 이 월든과 데이빗 소로우에 대한 얘기를 워낙 많이 하셔가지고 책을 읽기 전에 이 책이 과연 어떤 책이길래 그것도 미국인의 글을 이 스님께서 이렇게 좋아하고 또 이렇게 많은 칭찬을 했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잊어먹고 있다가 그때가 30대 초반 때였는데요. 잊어먹고 살다가 제가 이 해외로 이제 옮겨오고 난 뒤에 캐나다로 와서 우연찮게 아시는 분이 이 정리하는 이 버리는 책 뭉치 속에서 이 책을 발견합니다. 제목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목을 찾아보고 이게 그 책인가 하고 이제 읽어봤죠. 그리고 읽어보고는 이제 깜짝 놀랐죠. 이래서 법정 스님이 그렇게 칭찬을 하셨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책입니다. 개인적으로 아무래도 저도 코드가 맞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이 책이 지루하고 재미없고 그리고 뭐 이렇게 골치 아프게 생각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지만 법정 스님이 그 사랑한 책들 목록 제 1번에 있는 책이기도 하며 웬만한 사람들은 이 소로우의 월든이라는 책에 대해서 이름 정도는 들어본 그런 유명한 책인데는 이유가 있거든요. 이 책을 처음에는 아주 꼼꼼히 봤습니다. 묘사가 그 월든 호숫가에서 2년 2개월 동안 저자가 지내면서 그 기분, 느낌, 그 다음에 바람, 생물들, 나무들, 풀들, 물의 움직임, 하늘의 움직임, 그것뿐만 아니라 이 사회를 비판하고 그리고 철학적인 아주 희한하고 재밌는 책입니다. 처음에는 좀 읽는데 좀 시간이 걸렸었는데 자꾸 보다 보니까 이제 아는 내용이라서 그런지 그 다음에 머릿속에 그려지거든요. 이 책을 끝까지 읽고 나면 그리고 몇 번 읽다 보면 머릿속에 그 호숫가가 어떻게 생겼을까라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집니다. 아마 그래서 법정 스님도 미국에 가셨을 때 여기를 꼭 들러보고 싶다고 들러보신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책을 읽고 나서 그리고 또 그 다음 읽었던 책들이 저 같은 경우는 니어링 부부의 책이었고요. 또 한두 권씩 여기 목차에 있는 것 중에 몇 권 끌리는 책을 읽다 보니 어느새 거의 다 책을 읽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느 베스트셀러보다 이 책들이 만들어진 그 시기가 조금 오래됐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도 그 최근에 나온 베스트셀러들보다 결코 뒤지지 않는 좋은 양서들이라는 것을 한 10권 정도 읽고 나서부터는 이걸 다 보고 싶다라는 이런 마음이 들었고 지금 영상을 이렇게 만들고 유튜브를 하고 있는 것도 세상에는 좋은 책이 너무 많이 있지만 몇 권을 추려서 봐야 되겠다고 할 때는 이 목록에 있는 책들을 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저도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다시 책 이야기로 돌아오면
말이 좀 길어졌는데요. 이제 헨리 데이빗 소로우가 인생을 실험하기 위해서 여기 들어갔거든요. 2년 2개월 동안 자기는 실험하기 위해서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실험을 통해서 직접 무엇인가를 배우기 위해서 내가 해보고 내가 경험한 것에서 배움을 얻는 게 좋다. 여기 이런 말도 있거든요. 요즘 학생들이 대학에서 공부하러 이제 대학을 가서 이제 배우는데, 항해학을 공부하는 것보다 실제로 배를 타고 나가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말 한 번이라도 배를 타고 나가봤다면 한 학기 동안 고생해서 공부한 것보다 그게 더 훨씬 나한테는 가치 있는 경험과 그리고 배움을 얻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기 역시 인생에서 자기가 생각하고 이렇게 궁리했던 것들을 직접 한번 살아보는, 내가 경험해보는 그것을 위해서 이 월든 호숫가의 실험을 시작한 겁니다. 왜 실험을 했느냐, 이런 것들의 일부 부분에 이런 말이 있거든요. 사람이 소박한 생활을 하며 자신이 직접 가꾼 농작물만 먹되 필요한 만큼만 가꾸며 또한 거두어들인 농작물들을 충분치도 않은 양의 호사스러운 기호식품과 바꾸려고 들지 않는다면 그는 단지 몇 평의 땅만 일구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 월든 호숫가는 자기가 이제 땅을 사서 구입한 게 아닙니다. 이 책에서는 나오지 않은데 그 에머슨 자기보다 소로보다 한 열 몇 살이 더 많은 15살 이상 많은 에머슨은 그 당시에 유명인사였거든요. 에머슨의 땅에 이제 허락을 받고 이제 이 소로우가 들어가서 이 실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땅을 구입하고 뭐 이런 내용은 안 나오지만 여기 그런 말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땅을 산다면 1에이커를 $8면 살 수는 있지만 이라는 말은 나오지만 사지는 않고 그 땅을 빌려서 허락을 받고 안에 들어가서 이 실험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집 짓는 것부터 시작하죠. 허름한 판자촌, 쓸만한 나무들이 있는 판자촌을 뜯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옮겨와서 다시 그 다음에 숲속에 나무들을 뱁니다. 나무가 많으니까요. 엄청나게 큰 땅이거든요. 숲속에 나무를 베어서 도끼 한 자루만 들고 그걸 다듬습니다. 껍질을 벗기고 잘라내고 그 다음에 이 홈을 잘 맞추고, 그래서 뼈대와 이 큰 뼈대 골절은 숲에서 직접 자른 소나무, 스프러스 종류일 겁니다. 여기는 소나무라고 나오는데 스프러스 종류의 나무들을 잘라서 세우고, 그 다음에 지붕 판자, 벽 판자, 바닥 판자, 뭐 이런 창문 이런 것들은 자기들이 그 중고로 사온 그 판자촌을 하나 돈 주고 사서 자재만 사서 뜯어서 다시 짓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거 짓는데 얼마, 그 다음 못 사는데 얼마, 그 다음에 요거 날라오는데 뭐 배송료로 준 사람 도움 받은 거 얼마, 이렇게 상세하게 이 얼마를 쓰고 얼마를 벌고 이런 걸 다 씁니다. 그리고 간혹 돈이 모자라서 자기 이 측량사를 했었는데 측량 일을 조금 해서 또 용돈을 좀 벌어가지고 보태기도 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그 삶은 그 텃밭 같은 것을 가꾸고요. 한번 이게 원래 농지가 아니었습니다. 숲의 땅을 그냥 가꿔서 비료도 없고 그 다음에 풀도 김매기도 하지 않고 그냥 씨만 뿌려서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한 1에이커 정도의 땅을 갈아 엎어서 거기에 이제 씨를 뿌리고 했는데, 이게 그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죠. 경험도 많이 없는 데다가 땅도 척박하고, 하지만 이 사람 혼자서 먹고 살기에는 충분했다. 그래서 씨앗을 사는데 얼마, 그 다음에 뭐 콩은 얼마를 수확하고,
또 옥수수는 얼마를 수확해서 또 나는 뭘 먹고 뭐 이런 것들이 장부를 공개합니다. 그래서 이 장부를 공개하면서 결국 첫 해에는 마이너스 손실을 보는데요. 이 손실 본 것에 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집은 그 다음 해부터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니까 첫 해 집을 약간의 손실을 봤지만 그 약간의 손실은 자기가 하던 일 아르바이트로 조금 충당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것은 유지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유지하는데 그냥 열심히 일한 게 아니라 띵가띵가 놀면서 자연을 즐기면서 자기의 방식으로 자기 삶을 온전히 느끼면서 여유 있게 살면서도 가능했다라는 이 구체적인 사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소로우가 이 실험을 해보고 나니까 배운 것은 무엇인가? 내가 배운 것. 첫째로 이처럼 높은 위도에서 위도, 이 경도 위도할 때 위도를 말합니다. 이처럼 높은 위도에서 사람이 자신의 필요한 식량을 얻는 데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적은 노력밖에 들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말하는 위도는 우리가 보통 한국이나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사는 이런 온도와 비슷한 곳입니다. 겨울에는 꽁꽁 얼어서 여기 눈도 많이 오는 곳이니까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워서 눈이 오는 그런 기후를 말합니다. 웬만하면 큰 노력 들지 않고 먹고 사는 데는 문제가 없다. 두 번째 느낀 것은 사람이 동물처럼 단순한 식사를 하더라도 체력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사람은 그 쇠비름 있죠. 이 여기저기서 막 나는 쇠비름 나물도 요즘은 또 많이 드시긴 하시던데 이 쇠비름을 끓여서 소금 친 것만 먹어도 만족스러웠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걸로도 충분히 체력과 건강을 유지하는데 이상이 없었다. 그리고 하얀 밀가루 빵보다 호맥분과 옥수수 가루를 섞은 그렇게 자기가 직접 구워 먹는 빵이 가장 맛있고 만들기도 쉬웠다.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비싼 밀가루를 왜 먹나? 우리 동네에서 많이 나는 그리고 쉽게 척박한 땅에서도 자랄 수 있는 이런 호맥분이나 옥수수 가루를 섞어서 구운 빵이 훨씬 맛있고 돈도 적게 들더라. 뭐 이런 먹고 사는 문제, 그 다음에 입고, 그 다음에 집을 짓는 이런 디테일한 문제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헨리 데이비스 오로우는 나름대로 이 실험 결과를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요컨대 나는 신념과 경험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것을 확신하고 있다. 즉, 우리가 소박하고 현명하게 생활한다면 이 세상에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즐거운 일이라는 것을, 단순한 민족이 생계상 늘 하는 일을 인위적인 민족은 이제 오락으로만 밖에 할 수 없게 된 것과 같다고나 하겠다. 땀을 쉽게 흘리는 사람이 아니라면 구태여 이마에 땀을 흘려가며 밥벌이를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젊었을 때부터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보면서 공감을 많이 했었고, 저 또한 보통 그냥 회사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해서 이렇게 살지는 않았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죠? 소로우처럼 이 정도의 실험 정신이 있지는 않았는데, 나름대로 삶을 알차게 살기 위해서 되도록이면 적게 일하고, 적게 써야 적게 일해도 이 유지가 되는 거죠. 알뜰살뜰 살고, 또 다른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곳에서 즐거움을 얻고 행복을 얻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 월든 소로우 그리고 또 법정 스님 같은 분들의 영향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로우는 말합니다. 내가 아는 한 청년은 몇 에이커의 땅을 유산으로 물려받았는데 그는
여력만 있다면 나처럼 살고 싶다고 내게 말했다. 그러나 나는 결코 남이 내 생활 양식을 그대로 따르길 바라지 않는다. 그 까닭은 그 사람이 내 생활 양식을 제대로 배우기 전에 나는 또 다른 생활 양식을 찾아냈을지 모를 뿐 아니라 이 세상에 될 수 있는 한 많은 제각기 다른 인간들이 존재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나는 각자가 자기 자신의 고유한 길을 조심스럽게 찾아내어 그 길을 갈 것이며 결코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 또는 이웃의 길을 가지 않도록 당부하고 싶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여력만 있다면 너처럼 살고 싶어. 저도 종종 들어봤던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살기 위해선 뭐 물려받은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근데 이런 여유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이 계획이 쓰는 것도 적게 써야 되는 거죠. 제가 예전에 한번 친구한테 이런 비슷한 질문을 받고, 한번 제 그 생활비를 다 이렇게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 정도 되고 우리 가정의 생활비가 이 정도 나오니까 내가 이 정도 벌어도 이게 유지가 된다. 그리고 이래야 나에게 여유가 생기더라라는 것을 공개를 한 적이 있는데, 그 공개한 것을 보고 나니까 자기는 그렇게 할 수 없겠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나라고 말을 했던 기억이 문득 떠오릅니다. 하여간 여기서는 소로는 말하죠. 나처럼 되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나의 양식을 그대로 따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제각기 다른 인간들이 이 세상에 존재해 주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결코 당신의 아버지나 어머니 또는 이웃의 길을 가지 않도록 당부를 합니다. 자기만의 길이 있고 자기만의 삶을 찾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가장 자기의 실험은,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자기의 실험은 한 가지의 그냥 예일 뿐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더라. 이런 삶도 있더라. 그리고 구체적인 방식은 나한테 맞게 맞춰서 해라. 이렇게 소로처럼 숲에 들어가서 자연인이 되면서 먹는 것도 정말 간소하게 살거든요. 이렇게 살아라는 뜻이 아니고, 이런 것을 보고 당신의 길을 찾아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헨리 데이비 소로우는 조금 이 실험하러 들어가기 전부터 조금 특출난 사람이긴 했습니다. 보통 사람들하고는 달랐죠. 보통 사람의 길을 처음에 20대 때는 걸었지만 점점 더 자기의 색깔을 찾아갑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기의 색깔은 강해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책에는 없습니다만 이제 에머슨을 만나죠. 스승격입니다. 에머슨은 이미 유명인사였고요. 대학에서 에머슨에 대해서 배우고 에머슨의 책을 읽고 우연찮게 이제 자기 집에, 자기가 잘 사는 집은 아니었는데 이제 하숙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얹혀 살던, 새들어 살던 여자가 이 에머슨의 처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처제 맞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인연으로 평소에 이 우상으로 생각하던 에머슨을 직접 만나게 되고, 만나보니 에머슨은 그 당시에 이제 자연이라는 책으로 유명했다고 하는데 저도 읽어보지는 못했거든요. 이 자연이라는 책을 보고 이 에머슨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읽고 또 읽고 대학교 도서관에서 여러 번 빌려서 읽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결국은 점점 이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보죠. 영혼이 비슷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결국은 이 에머슨이 자기의 집으로 들어와서 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쁠 때는 애도 좀 봐주고, 그 다음에 자기가 워낙 바쁜 유명인사였기 때문에 강의가 이렇게 너무 많이 잡혀지면 이제 조금 이제 할 만한 것들은 소로가 대신 나가서
강의를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글을 쓰라고 얘기했고 이제 자식처럼 이렇게 스승 같은 친구 같은 스승이 됩니다. 점점 에머슨과는 조금 자기의 이제 소로우가 색깔이 생기면서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이제 에머슨은 소로우가 자기의 길을 가지 않을 거라는 것을 이제 어느 순간인가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서로 이제 축복하고 위하죠. 그게 이제 서로 이 두 사람의 우정에 대한 것도 한번 따로 찾아보시면 또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소로우는 참 그런 좋은 사람, 좋은 인연도 만났지만 이 월든에서의 실험을 하기까지 많은 우여곡절들도 있고 그 다음에 약간 기인적인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돈이 이 돈에 별로 구애를 받지 않고 이 책에 보면 이런 것도 있거든요. 내가 저 땅을 샀다고 하고 매물로 나온 부동산에 매물로 나온 땅을 보고 다 둘러보고 이제 사기 전에 둘러보잖아요. 둘러보고 이걸 내가 산 것처럼 상상하고 열심히 농사 짓고 몇 해 겨울을 보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되파는 겁니다. 똑같은 가격에. 실제적으로 돈의 거래는 없었지만 그렇게 이 생각으로 사고로 자기의 경험을 늘려나갑니다. 소로우 말에 의하면 이 콩고드 지방 이 지역 근방에 거의 대부분 매물로 나온 농장들은 다 자기가 사서 그 다음에 살아보고 경험해보고 다시 되팔았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괴짜였죠. 다른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은 이 소로우가 부동산 업자가 아니었나. 항상 이렇게 이제 집 보러 다니고 땅 보러 다니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도 우스갯소리가 있는데 그만큼 괴짜였고요. 생각 하나하나 이제 동양적인 그 영향을 또 많이 받았습니다. 명상이라든지 그 다음에 인디언 사상들, 불교에 대한 것, 인도의 철학들. 어떻게 보면은 이 법정 스님이 사랑한 책들의 큰 이 카테고리라고 볼 수 있는 인간의 내면, 그 다음에 자연 환경, 그 다음에 뭐 인디언 사상, 명상, 문명의 뭐 문제점,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겹쳐져 있습니다. 이 환경에 대한 얘기는 좀 다르네요. 그렇게 두각이 이 월든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자연이 얼마나 위대한가라는 말은 있으니까. 하지만 이제 그 인디언 사상들, 그 다음에 동양의 사상들을 많이 영향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헨리 데이빗 소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또 이 사람이 또 평소에 생각하는 것은 또 어떤 것들이어 있는지는 또 다음 시간에 한번 따로 시간을 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